안녕하세요. 나만의 시니어 스타일링 1편 받아들이기 편 강연을 맡은 박소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패션과 럭셔리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요. 오늘은 나만을 위한 시니어 패션 스타일링 1편에서 받아들이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시니어, 나이가 든다는 건 어떤 변화인지, 이럴 때 패션, 옷차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옷차림을 갖춰서 입으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994년부터 7년간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프랑스판 보그의 편집장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조앤 줄리엔 버기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나이듦에 대해서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전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나와 사진 속의 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나이듦의 스타일링을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제일 쉽고 간단한 것부터 해보면 좋겠죠? 바로 오래된 안경과 십수년 동안 한 컬러만 발라오신 립스틱을 고집하지 않고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경과 립스틱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매일 보는 거울에서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하루에 2번 정도는 거울을 마주 보게 되는데요. 아마 아침에 일어났을 때 1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1번이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약속이 있게 되면 나갈 준비를 할 때 또 1번, 그래서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이상 우리는 하루에 꼭 1번씩 이상 거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새로운 안경과 새로운 립스틱을 쓰면 거울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늙어가는 나의 모습에서 새로움을 더해서 원하는 모습으로 늙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는 시니어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강조하고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안경과 립스틱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늘 생각했던 걸 까먹고 잊어버리니까 안경이나 립스틱으로 망각될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죠. 먼저 안경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혹시 지금 금태나 은태에 화려한 장식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10년 전 안경테를 쓰고 계신다면 꼭 한번 바꿔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얼굴의 상을 관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를 쓰던 다촉점 렌즈를 쓰던 안경을 안 쓰던 사람도 자주 혹은 매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관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안경테가 지금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화려한 디자인이거나 오래되어 조금은 촌스러워 보이는 디자인이라면 관상을 떠나서 사람이 주는 인상 또한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세상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오래된 안경테는 그 사람을 뒤처지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경은 가격도 좀 있고 바꾸는데 많은 노력이 듭니다. 이것저것 많이 써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추천을 드리는 건 얼굴의 인상 변화를 크게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타일 변화를 하고 싶다, 혹은 이제는 은퇴를 해서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신다면 저는 그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게 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드실수록 얼굴형의 변화가 옵니다. 예전보다는 얼굴이 넓적해지고 커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맞췄던 안경테를 쓰시면 이렇게 관자놀이 부분이 눌리시게 돼요. 그렇게 작아진 안경테를 계속 쓰시면 얼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관자놀이를 안경테 다리가 계속 압박해서 눌린 채 있는 분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안경을 벗으면 안경 다리 자국이 패여 있기 마련이죠. 뭐든 잘 맞는 걸 몸에 걸치는 게 보기 좋으니 이런 오래된 안경테는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꼭 패션이나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도요. 간혹 정면에서 보이는 안경테 자체에 화려한 장식이나
보석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장식이나 보석이 얼굴에 생기를 주는 것 같아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식이 많을수록 유행을 많이 타게 돼요. 장식이나 보석, 화려한 색의 안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면에서 보이는 안경테 그 자체보다 안경 다리에 포인트를 준 디자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매일매일 쓰는 안경이라면 더요. 화려할수록 쉽게 질리고 유행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안경테 다리는 착용자가 안경을 썼을 때 바로 보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좀 화려해도 덜 질리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옆모습을 봐야 보이는 부분이라서 튀는 느낌도 덜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안경을 사실 때는 요즘 유행하고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을 써도 촌스럽지 않은 나에게 잘 어울리는 안경테를 직접 써보시면서 고르시면 좋습니다. 안경을 여러 개 돌려가면서 쓰시는 분들이라면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안경테 모양을 다양하게 구비해 두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인상을 주고 싶으실 때는 둥글둥글한 안경테 모양을 하시고요. 날렵해 보이고 싶을 때는 안경테 끝쪽이 살짝 올라간 타입이 좋습니다. 고양이 눈 모양처럼요. 만약 딱 부러지는 인상을 주고 싶으시면 안경테 모서리가 각진 모양으로 된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눈썹 숱이 줄어들거나 인상이 흐릿해 보이는 게 싫으실 때는 약간 두꺼운 뿔테를 어두운 색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안경을 또 안 쓴 것처럼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원래 안경을 잘 안 쓰던 분들이 그러신데요. 그럴 때는 보통 무테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 무테는 좀 날카로운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안경을 쓴 듯 안 쓴 듯한 안경테를 찾으신다면 연한 베이지색이나 살구색이 도는 이 투명 안경테는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안경테 색입니다. 안경테 색이 피부색이랑 비슷해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 그런 효과를 주고 싶으시다면 부드럽게 안 쓴 듯한 느낌을 주면서 안경을 쓰는 편안함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써보세요. 이제는 립스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참 이게 미묘하고도 어렵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딱 자기가 바르는 컬러가 있으세요. 여성분들은 립스틱이라도 바르지만 남성 시니어 분들은 입술이 마르셔도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죠. 립밤이나 이런 거 바르시면 좋은데 안 바르시는 시니어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남성 시니어 분들은 꼭 립밤을 챙겨 발라주세요. 이게 입술만 건조하지 않아도 인상이 훨씬 생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다시 여성분들로 넘어가서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신데 특정 브랜드의 특정 컬러만 바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종종 그 한 컬러만 수십 년을 고수해서 바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얼굴 톤에 너무 잘 맞는 진짜 찰떡같이 잘 맞는 립스틱 색을 알고 있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핑크 중에 똑같은 핑크는 없다 라는 게 립스틱을 만드는 회사와 소비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20년 전부터 좋아하셨던 20년 전부터 어울리다고 생각했던 피부와 지금 20년 후의 피부의 색에 그 핑크가 여전히 어울릴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더 하얘진 분들도 있으실 거고 피부가 더 어두워지거나 기미나 잡티 때문에 조금 예전처럼 맑은 피부를 가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계절 따라 피부가 좀 타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 하얘지기도 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어울리는 핑크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래된 것을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한 번쯤 다른 걸 계속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립스틱에 있어서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셔야 그 다음에 조금 큰 변화를 받아들이실 때도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쉽게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이라면 립스틱 색깔, 늘 쓰는 립스틱 색깔에서 약간 변형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늘 꽃핑크색만 바르셨다면 꽃핑크색에 다홍빛이 한 방울 들어간 것도 한번 발라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옷에 따라 립스틱도 어울리는 게 달라지잖아요. 꽃핑크색에 다홍빛이 한 방울 들어간 그 새로운 립스틱을 바르실 때 거기에 맞춰서 상의색이나 스카프색을 스타일링해서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 안 바르던 색이 너무 어색하지 않게 다가오실 거예요. 만약에 너무 어색하다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떤지 한번 조언을 구해보시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예쁜데 내 눈에는 어색하다고 하면 그건 그 색이 눈에 익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남사스럽게 혹은 왜 귀찮게 이제 와서 안경이나 립스틱을 새로운 걸로 도전해보라고 하냐라는 생각이 계속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슈퍼에이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슈퍼에이저가 되셨으면 해서 이런 안경과 립스틱의 변화를 추천드리는 건데요. 슈퍼에이저는 이렇게 새롭게 외모를 바꾸는 방법으로 배워보는 게 가장 쉬운 첫걸음이 될 수 있는데요. 슈퍼에이저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70대의 나이에도 40대나 30대만큼 빠른 두뇌 회전과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슈퍼에이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년의 내 기능을 시니어가 되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슈퍼에이저는요. 그러면 슈퍼에이저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누가 되는 걸까요? 여러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인구 10명 중 1명 정도 이런 슈퍼에이저가 되는 행운을 누린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슈퍼에이저가 되기 위해서요. 특히 다양한 새로운 걸 시도하시면 더 좋은데요.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걸 하면 더 좋은 거죠.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노래교실에 간다든지 그동안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거나 해볼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자극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안 써보던 새로운 스타일의 안경을 써보거나 새로운 색의 립스틱을 매일 발라보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자 스타일링을 배우는 한 방법이자 슈퍼에이저가 되는 새롭고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보다는 안경을 잘 쓰기 위해서 여러 개 써보고 안경 디자인을 배워보고 내 얼굴에 어떤 립스틱이 잘 어울리는지 공부하듯이 찾아보는 것도 슈퍼에이저가 되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배움에는 정답이 없는데요. 옷이나 전체 스타일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안경과 립스틱은 가장 쉽고 또 편하게 사람의 인상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장은 안경과 립스틱으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좋지만 사실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란 안경이나 립스틱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안경과 립스틱은 워낙에 브랜드도 다양하고 컬러도 각양각색이고 모양도 천차만별이라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브랜드를 고르시든지 조금만 시도를 해보시면 잘 어울리는 걸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헤어스타일은 제가 직접 봐드릴 수가 없어서 추천 못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슈퍼에이저가 되기 위해서 색다른 스타일링 방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니어 패션 스타일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지금도 좀 굳이 또 배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슈퍼에이저가 되기 위해서 시니어인데도 30, 40대의 뇌를 위한 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꼭 봐주세요. 슈퍼에이저를 패션에 접목한다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슈퍼에이저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활발한 신체 활동을 꼽습니다. 가장 좋은 게 유산소 운동인데요. 이럴 때 시니어분들이 걷기만큼 많이 하시는 게 사실 등산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즐겨 입으시는 옷이 등산복, 아웃도어용 옷입니다.
참 그런데 이 옷들이 산에서는 예쁜데 밖에서는 예쁜데 그냥 도시에서 일상복으로 입으시면 희한하게 멋스럽게 잘 입는 분과 그저 비싼 브랜드를 입은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지금부터 배울 건 이런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야 하면 좋을지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옷은 운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내가 조금 더 원하는 모습으로 좀 더 젊고 활기차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운동이나 등산이 더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슈퍼바이저가 되는 좋은 방법으로는 사회활동을 꼽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나이가 들고 은퇴나 퇴직 이후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때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60대에서 70대 정도 되시면 어디 가서 막내 역할을 하실 일은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시니어 그룹에서는 그룹에 따라 60대나 70대도 막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전처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부하 직원도 없고 또 몸이 힘들다고 나를 배려해주는 젊은 사람이 거기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막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중에서 가장 젊은 막내구나 그러시면서 조금 더 막내답게 옷차림을 연출하시는 것도 새로운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또 있는데요. 다양한 세대가 섞인 커뮤니티에서 젊은 세대들과 친목을 쌓으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윗분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이 회사나 직장에서 보던 상무님, 대표님과 똑같은 옷 스타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분들을 사석에서 보는 것 같아서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주는 장애물을 조금 젊어 보이는 스타일링이나 트렌디한 아이템 착용으로 변화를 주시면 좀 더 다가가기 편한 좋은 시니어가 되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어주시면 젊은 세대들은 이분은 옷차림이 저러니까 좀 더 유연하시지 않을까? 조금 밝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 라며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으로 그런 여지를 주시는 거죠. 사실 사람이 빈틈이 좀 있어야 다가갈 수 있잖아요. 약간의 빈틈을 위해서 조금은 젊게, 조금은 내가 한 5살쯤 더 어렸을 때, 10살쯤 더 젊었을 때 이렇게 입고 싶었던 옷들을 입으시는 것도 새로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삶을 형성하신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보이는 게 외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더 부드럽고 다가가고 싶고 친근해질 수 있는 패션 스타일링으로 힌트를 주는 시니어가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너무 젊어 보이려고 오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멋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옷을 잘 입는 방법, 스타일링을 멋있게 하는 방법, 똑같은 옷을 입어도 더 멋져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저기 아무데나 다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예전에 음악 시간 때 배웠던 강약, 중강약, 4분의 4박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옷 입기에 강약이 있다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집중하셔야 될 거는 딱 한 가지, 바로 강, 센 걸 어떻게 할지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하는 가장 안 좋은 패션 스타일 중에 하나는 바로 강하게만 입으시거나 약하게만 입거나 아니면 다 중간만 가는 중중중중 아무것도 튀지 않는 스타일로 입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다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강하기만 한 스타일인데요. 옷이 강하기만 하다는 건 뭐냐면 아마 주변에 한두 분씩 계실 거예요.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그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운동화, 휘황찬란한 무늬가 있는 옷에 모자도 쓰시고 번쩍이는 귀걸이와 목걸이를 세트로 하고 시계도 번쩍거리고 팔찌도 번쩍거리고 반지도 여러 개 끼시고 화려한 가방도 들고 총천원색 바지나 치마를 매치한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되면 옷은 너무 잘 보이는데 사람이 좀 안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으시는 분들끼리 모여 계시면 그 분들이 무리지어 있는 게 보이기는 하지만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각자 멋져 보이시려고 멋을 내셨지만 멋 낸 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강한 스타일은 잘 입으시면 정말 멋지세요. 하지만 이런 강한 스타일을 잘 입으시고 객관적으로 튀어서 멋진 게 아닌 따라하고 싶을 만큼 멋져 보이시는 분들은 사실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너무 멋지세요 라고 말하지만 따라 입는 분들이 많지 않은 스타일이신 거죠. 이 너무 멋지세요에 낚이시면 안 돼요. 또 다른 강한 스타일링도 있는데요. 색깔의 강을 한 가지 색, 그것도 검정색에만 두시는 경우입니다. 물론 올블랙 패션이 잘 입으면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근데 이게 멋을 낸 게 아니라 챙겨 입기 귀찮거나 옷에 때 타는 걸 신경 쓰기 싫어서 오래되거나 빛바랜 검정색으로만 옷을 고집하고 입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코디는 생기도 없어 보이고 특히 이런 분들이 몰려 있으면 검은 웅덩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니어 스타일링 중에 이 두 타입은 강한 스타일링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십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떻게 강하게 입을지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려한 아이템이나 특정 요소를 굉장히 돋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강의 박자감을 주는 스타일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럴 때는 자랑하고 싶으실 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이 목걸이를 새로 사줬어요. 혹은 딸이 가방을 선물해 줬어요. 우리 며느리가 모자를 사줬어요. 우리 사위가 스카프를 선물해 줬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런 걸 사줬어요. 등등 뭔가 자랑하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참 유치한 것 같지만 또 기분이 그럴 때는 하셔야죠. 혹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새로 샀다면 하고 나가고 싶으시잖아요. 또 이런 아이템들을 남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진짜 몇 년 전에 이 옷을, 이 가방을 들었었는데 옷장 정리하다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멋있던 날을 떠올리면서 오늘 나는 멋 좀 내고 싶어. 이런 날이 또 있으시죠. 그럼 이럴 때 강하게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보셨던 영화 중에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오프닝 씬 기억하시나요? 그때 오드리 헵번이 그 아름다운 보석점 앞에서 입고 있었던 옷 기억나세요? 1961년에 개봉한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티파니에서 아침을은 오드리 헵번의 이 오프닝 씬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오드리 헵번이 까만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올리고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 목걸이를 한 채로 서서 그 보석점 쇼윈도를 보면서 빵과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또 그 장소가 바로 뉴욕 맨하탄 5번가에 있는 티파니라는 고급 주얼리 매장이라서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롭고 또 우스꽝스러우면서 시선을 사로잡는 오프닝 씬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오드리 헵번의 목걸이만 따로 떼서 놓고 보자면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아마 그런 목걸이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강한 스타일링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근데 왜 오드리 헵번이 한 그 화려한 목걸이는 멋스럽게 기억되어 있을까요? 오드리 헵번의 그 모습이 아주 강렬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건 바로 목걸이만 강하게 강조를 하고 나머지 옷들은 한 색으로 통일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검정색으로요. 이 스타일링 방법으로 강하게 스타일링을 하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파레토 법칙을 패션에 활용한 것과도 같습니다. 파레토 법칙은 경제학
적자였던 파레토가 만들어낸 것인데요. 전체를 100%로 봤을 때 20% 정도의 소수가 나머지 80%의 영향을 받고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드리 헵번의 목걸이가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마 100으로 봤을 때 20% 정도 되거나 더 작았을 거예요. 하지만 눈에 딱 띄고 멋스럽죠. 그러니 강한 스타일을 하실 때는 강의 크기를 20%보다 더 작을 때 멋져 보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모자라면 그 모자 외에 다른 아이템들은 거의 비슷한 색으로 입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까만 모자를 새로 사셨잖아요. 그러면 모자 이외에 아래에 입는 옷은 비슷한 색으로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선물 받은 넥타이가 자랑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넥타이 하나만 딱 하고 보이게 나머지 옷들이나 이런 건 비슷한 색으로 통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자와 넥타이만 따로 보이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모자 새로 샀어? 넥타이 멋있네? 이런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오늘 왠지 되게 멋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방을 강조하고 싶으실 때도 이 방법은 참 좋습니다. 요즘 이제 어머니 세대가 되시거나 어르신 세대가 되시면 가장 많이 사게 되는 게 동물 무늬 가죽이 있는 가방이잖아요. 타조 무늬가 찍힌 가방, 악어 무늬가 찍힌 가방, 비단뱀 무늬가 찍힌 뱀피 가방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또 아웃도어를 좋아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은 등산용 가방을 새로 사시게 되면 그걸 자랑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아이템들은 색깔을 좀 통일해 주시면 가방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거, 오드리 헵번의 목걸이처럼 파레토 법칙처럼 20%의 비율로 강인 아이템은 사이즈가 작고 나머지 80%의 아이템들은 비슷한 색이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건 새로 사신 머플러가 빨간색이라고 하면요. 나머지 옷들은 올 블랙 아니면 올 네이비 이런 색으로 매치해 주시면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그러면 머플러가 너무 강하게 보여서 부담스럽지 않고 멋스럽고 또 시선을 압도하게 됩니다. 단 하나만 한 색만 눈에 보이도록 다른 색을 통일하게 되는 게 이 파레토 법칙인 거 기억해 주셔야 해요. 딱 하나만 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걸 정하시고 나머지 한 색은 통일한다. 늘 스타일링 하실 때 이 생각을 머리에 넣어 두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그 어떤 튀는 아이템도 너무 과하지 않고 깔끔하게 보이도록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를 배우셨으니 둘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20% 대 80%로 강조한 부분에서 20%인 강한 아이템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 세트인 느낌으로 입은 스타일링이 됩니다. 옛날 표현으로 투피스 혹은 상하이 세트인 수트 느낌이 되겠죠? 그럼 강을 뺀 스타일링만으로 충분히 무난한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입고 나가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위아래 같은 색으로 옷을 맞춘다. 이렇게요. 사실 한 색으로 옷을 쫙 맞춰서 잘 입으시면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두 마리 토끼도 잡으실 수 있어요. 어려운 톤앤톤, 톤인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입으실 때는 이왕이면 상의가 하의보다 살짝 밝게, 이너웨어가 살짝 더 밝게 이렇게 매치해 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어렵다면 아우터 외에 안에 입는 상의와 하의를 모두 같은 색 혹은 비슷한 색으로 입어주셔도 좋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잘 차려입은 느낌이 나는 것도 있으니까 이 스타일링 방법을 저는 매일매일 입는 옷에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올블랙 스타일링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압니다. 저도 패션을 하기 때문에 블랙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렇지만 블랙을 잘못 입으면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주거나 생기가 없어 보이고 약간 말을 걸기에는 위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 여성분이시라면 저처럼 올블랙에 포인트로 밝은 색상의 스카프를 하시거나 아니면 목걸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만약 좀 캐주얼한 옷이라면요.
꼭 안에 입는 이너웨어를 흰색으로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남녀 모두 생기를 하나씩쯤 더 주는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복의 동정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퓨전 사극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동정을 다른 색깔로 하기도 하시지만 전통적인 동정의 색은 대부분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얀색 동정이 달린 한복을 입었을 때 다양한 색들을 좀 정리해주고 얼굴에 생기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정의 효과를 조금 더 격식 차린 자리에서 누리시고 싶으시다면 하얀색 셔츠, 하얀색 티셔츠 혹은 저희가 폴로 셔츠라고 해서 입는 피케 셔츠를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피케 셔츠는 운동하실 때 이너웨어로 입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얀색이 많은 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실 때는 레이어드해서 입는 옷을 한 장 더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올 블랙 티셔츠 안에 하얀색 티셔츠를 이너웨어라기보다는 러닝처럼 받쳐 입으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살짝살짝 보이는 목 테두리에 흰색이 보여서 그래도 조금은 밝은 생기를 주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온도 변화에 따라서 컨디션이 나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은 일정 수준 이상 몸을 좀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땀 흡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에 면으로 된 티셔츠를 러닝처럼 받쳐 입으시면 땀 흡수가 좋아서 겉옷을 자주 빨지 않아도 되고 냄새도 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타일링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꼭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머스트 해브 아이템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하나쯤 그래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머스트 해브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해도 자재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데요. 옷을 스타일링 할 때도 꼭 필요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결코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있는 것처럼요. 크게 부담되지 않고 여기저기 매치해서 입거나 코디할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으니 잘 한번 봐주세요. 총 5가지인데요. 회색 롱 가디건, 뱀피 무늬 신발, 오버사이즈 화이트 셔츠, 면이나 마소재 머플러, 페도라 모자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색깔의 긴 롱 가디건인데요. 무릎 정도 기장까지 오는 긴 니트 가디건을 말합니다. 저는 이 아이템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영국에서 봤던 멋쟁이들 때문인데요. 영국에서 예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이 멋쟁이들이 너무 화려한 색깔의 옷들을 입고 그 위에 꼭 회색 가디건을 걸쳤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영국은 하루에 거의 2-3번씩 비가 올 때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건물이 너무너무 멋있지만 하늘이 우중충해서 우울한 기분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화려한 색깔이나 원색감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튀지 않고 안정감 있게 눌러주는 아이템이 회색 가디건, 그것도 회색 롱 가디건이었어요. 회색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그 중간의 회색 가디건이 여기저기에 매치해서 입기 좋은 색입니다. 사실 캐주얼하게 입을 때도 너무 좋고 클래식하게 좀 차려입어야 될 때는 이너웨어로 입으시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하셔서 긴 회색 가디건 하나 마련해서 입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남자분들의 경우는 엉덩이를 반쯤 덮는 기장의 회색 가디건을 하나 구비해 두시면 여기저기 매치해서 입으시기 좋습니다. 특히 흑백 줄무늬 티셔츠에 매치해서 입으시면 과하지 않게 멋진 시니어 룩을 연출하기 좋으십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추천드릴 건데요. 사실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겠지만 저는 인조 뱀피 무늬 모양에 찍힌 운동화 혹은 슬리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이 아이템은 올 블랙 스타일링에 신으셨을 때 굉장히 별거 아닌데 좀 세련된 인상을 주거든요. 사실 뱀 무늬를 온몸을 감고 있기에는 좀 무섭고 거부감이 들기도 하잖아요. 뱀이 굉장히 친근하고 귀여운 동물은 아니라서 저희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뱀 무늬를 신발로 신으시면 어딘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좀 카리스마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젊은 친구들이 쓰는 엣지 있다는 표현에 어울리는 스타일링이 됩니다. 그 표현을 참 쓰기 좋은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뱀피 무늬가 있는 슬립온이나 운동화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캐주얼한 느낌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색 뱀피 무늬 슬립온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청바지에 매치하기도 좋고 올블랙이나 올 화이트 코디에도 두루두루 매치하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활용도 면에서는 사실 회색 뱀피 무늬 스니커즈만한 게 없는데요. 정장, 캐주얼, 여성스러운 스커트까지 두루두루 어울리기 때문이죠. 구매하실 때 알록달록한 뱀 무늬가 아니고요. 회색, 검정색, 흰색이 섞인 뱀피 무늬로 된 아이템을 운동화와 슬립온으로 선택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화이트 셔츠예요. 이걸 보통은 본인들 사이즈에 맞게 참 잘 입으시죠. 그리고 자주 가는 브랜드에서 본인이 입으시는 특정 사이즈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입는 사이즈보다 조금 한 사이즈에서 두 사이즈 정도 크게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추천드립니다. 만약 여성복 사이즈에 내 사이즈가 큰 사이즈를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남성복에서 큰 사이즈를 구매해서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산 이 오버사이즈 화이트 셔츠를 아우터처럼 걸치시면 멋스러운데요. 특히 간절기나 여름 직전일 때의 늦봄에 아우터 입기 참 애매할 때 있잖아요. 바람막이 같은 잠바를 입자니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안 입자니 춥고 가디건을 입자니 어딘가 몸매가 너무 부각되는 것 같고 옷이 얇아서 그럴 경우에는 오버사이즈의 화이트 셔츠를 아우터처럼 툭 걸쳐주시면 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아우터로 입으신다고 하면 두께감이 살짝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이트 셔츠를 입으실 때 아래 하의를 살짝 타이트하게 입어주시면 조금 더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위가 부하면 아래가 조금 타이트한 게 더 멋스럽거든요. 날씬해 보이고요. 또 이게 셔츠다 보니까 가디건이나 바람막이보다는 훨씬 더 어깨각이 있어 보여서 굽은 어깨를 커버하기도 좋습니다. 한두 사이즈 크게 입어 버릇하시면 활동할 때도 굉장히 편하시고 그리고 움직임을 할 때도 다 아우터는 아니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거나 옥죄이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버사이즈 혹은 루즈핏이라고 하는 이 화이트 셔츠를 이렇게 아우터로 입으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화이트 셔츠를 사실 때 약간 주의해 주시면 좋은 게요. 여성분들 입으시는 일명 가오리 핏이라고 그러죠. 어머님들이 많이 입으시는 셔츠에 가오리 핏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오리 핏으로 한두 사이즈를 크게 사시면 너무 부해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어깨가요. 자, 그래서 오버사이즈 흰색 셔츠를 사실 때는 보통의 어깨선이 있는 셔츠를 골라서 한두 사이즈 크게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오리 핏 셔츠는 안 됩니다. 이런 셔츠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저렴한 브랜드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브랜드 가서 쓱 한번 걸쳐 보이시면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의외로 잘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런 브랜드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고 사이즈별로 구비를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잘 어울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입어보러 가실 때 안에 하얀색 티셔츠를 한번 입고 가서 걸쳐봐 주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왜 이걸 추천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아마 하실 거예요. 청바지도 입고 가시면 너무 좋고요. 하얀색 아이템은 사실 빛도 빨리 바르고 세탁하기 번거롭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아이템을 사는 게 좀 주저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화이트가 주는 또 매력이 있으니까 이런 젊은 친구들이 가는 저렴한 브랜드에서 꼭 한번 입어보시고 사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팔은 사이즈가 커지면 좀 길 수 있으니까 접어 입으시면 더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고요. 화이트 셔츠 한두 사이즈 크게 오버사이즈로 입으시면서 뭔가 여유롭고 캐주얼한 걸 잘 즐기는 그런 시니어 룩을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나는 이걸 좀 드레시하게 입고 싶다 라고 하시면 화려하고 긴 목걸이를 이때 매치하시면 충분히 셔츠 하나지만 드레시하고 갖춰 입은 세련된 분위기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 좀 옛날 스타일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겨울연가에서 배용준 씨가 하셨던 머플러요. 너무 기억이 딱 떠오르시죠? 이 모습. 그때 그 바람머리 하시면 어떤 건지 알겠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머플러를 두르는 방식이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얇은 면이나 마 소재로 한 걸로 하면 정말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는 스타일링이 되는데요. 면이나 마 소재로 된 단색 머플러, 이걸 컬러별로 잘 어울리시는 걸로 여러 가지 구비하셔서 배용준 씨가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둘러매는 스타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요. 화려한 무늬가 있고 실크이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좀 캐주얼하고 가볍게 아무데나 편하게 스타일링하고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다니고 싶으실 때 툭 걸치기에는 면이나 마 소재가 참 좋습니다. 단색인 것도 좋고요. 무늬가 없으면 없을수록 사실 옷을 스타일링하기 훨씬 편하신데요. 흰색 티셔츠를 입었을 때 너무 심심하다 혹은 내 몸매 라인도 배 나온 모습도 네크라인도 좀 보기 싫다 이러실 때는 같은 색의 흰색으로 된 면이나 마 소재 머플러를 둘러주시면 아주 세련돼 보이실 수 있습니다. 티셔츠 색에 머플러 색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 티셔츠를 흰색을 많이 입으시면 흰색 머플러, 검정색을 많이 입으시면 검정색 머플러를 구비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맞춰서 저는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색깔별로 검정색, 까만색 하나씩 사셨다면 그 다음에는 제일 자주 입는 옷 색깔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회색을 자주 입는다든지 베이지색을 자주 입는다든지 그러면 그 옷색에 맞춰서도 하나 구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모자를 자주 쓰신다라고 하면 모자색에 맞추셔도 좋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멋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이보리나 하얀색 페도라 모자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약간 번외라고 생각해 봐 주셔도 되는데요. 모자 안 쓰시던 분들은 모자 쓰시기 조금 난감해 하시니까요. 이 모자 쓰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자를 쓰면 너무 내가 멋낸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머리숱도 좀 빠지고 그 다음에 머리로 인해서 열 배출이 너무 많이 되거나 혹은 직사광선에 바로 내리쬐게 돼서 어지럽거나 온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거든요. 그 대비용으로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페도라 모자만큼 봄, 여름, 가을까지 쓰기 좋은 아이템이 없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머플러랑 같이 하시면 정말 멋있는 멋쟁이로 보이실 텐데요. 그 다음에 하얀색 페도라 모자 말고 다른 컬러를 하나 추천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베이지색 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베이지는 좀 그렇다, 까만 옷을 많이 입는다라고 하면 검정색 페도라 모자도 잘 쓰시면 굉장히 멋스럽고요. 검정색은 소재만 바꾸셔서 겨울에 쓰셔도 참 멋쟁이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페도라 모자 고르실 때요. 사이즈가 머리에 비해서 너무 작거나 챙이 너무 큰 건 피해주세요. 또 여행 가실 때는 좋은데 이게 창이 너무 크면 이렇게 도시에서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또 재질이 너무 여름스럽게 밀집으로 된 걸로 된 건 데일리 아이템으로 봄, 여름, 가을까지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우세요. 또 그렇게 되면 다른 아이템으로 페도라 모자를 구매하셔야 되니까 저는 하나로 4계절 혹은 3계절을 난다고 생각하시고 계절감이 좀 덜 나는 소재감으로 된 페도라 모자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회색 롱 가디건, 뱀피 무늬 신발, 오버사이즈 화이트 셔츠, 면이나 마소재 머플러, 페도라 모자를 추천드렸어요. 이 정도 아이템은 크게 돈 들이지 않고 멋내실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아이템이랑 편안하게 섞어서 스타일링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나만을 위한 시니어 패션 스타일링 1편 받아들이기의 스타일링 팁들로 좀 더 멋진 시니어 라이프를 설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편에는 1편의 내용을 응용하는 스타일링 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